제20대 대통령 선거 재외투표 기간 개시일인 2월 23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과 국외 부재자 신고인은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해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 3월 9일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와 관련해 초청 후보자와 토론 주제를 공표했습니다.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는 3회, 그 외 후보자 대상 토론회 1회 등 총 4회 개최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선거 공보 등을 공개합니다. 대통령 선거는 후보자와 정당의 10대 정책 공약, 책자형 선거 공보, 전단형 선거 공보, 선거 공약서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후보자의 책자형 선거 공보를 정책 공약마당 홈페이지에서 공개합니다. 오는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감염병에 의한 격리자 등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투표소 접근 편의 보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2월 23일부터 28일까지의 기간 중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간에 제20대 대통령 선거 재외투표가 실시됩니다. 만약 재외투표 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했다면 귀국투표 신고 후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는데요. 귀국투표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재외 선거인 명부 등에 등재됐지만 재외 투표기간 개시일인 2월 23일 전에 귀국한 재외 선거인과 국외 부재자 신고인은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해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귀국투표 신고는 재외 투표기간 개시일인 2월 23일부터 선거일인 3월 9일 투표 마감 시각 전까지 가능한데요.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은 귀국투표 신고서,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그 밖에 대한민국의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출입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재외선거인은 신고 시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 확인 서류 원본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귀국투표 신고 서류 등의 제출 방법은 국외 부재자 신고인은 방문 또는 팩스로 할 수 있고 재외선거인은 방문만 가능합니다. 한편 재외투표는 2월 23일부터 28일까지의 기간 중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간에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됩니다. 다만 투표 시간은 천재지변 또는 전쟁, 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상 투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는 대통령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 중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의 대담이나 토론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에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와 관련해 초청 후보자와 토론 주제를 공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개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와 관련해 초청 후보자와 토론 주제 등을 공표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인 2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의 기간 중에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 3회, 그 외 후보자 대상 토론회 1회 등 모두 4회의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하는데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에 따라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초청 대상이 되는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 모두 4명이고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5항에 따라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는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 노동당 이백윤 후보, 새누리당 오근호 후보,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 신자유민주연합 김경재 후보,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 진보당 김재현 후보, 통일한국당 이경희 후보, 한류연합당 김민찬 후보 등 총 10명입니다.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 분야와 주제에 대해 살펴보면 2월 21일 제1차 후보자 토론회는 코로나 시대의 경제 대책, 차기 정부 경제 정책 방향 등 경제 분야와 관련해 토론을 진행하고 2월 25일 제2차 후보자 토론회는
권력구조 개편, 남북관계와 외교안보 정책 등 정치 분야를, 3월 2일 제3차 후보자 토론회는 복지정책과 재원 조달 방안, 인구절벽 대응 방안 등 사회 분야에 대해 토론을 펼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KBS, MBC, SBS를 통해 전국에 동시 생중계되며 한국선거방송에서는 녹화방송으로,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다시 보기로 볼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선거를 확산시키기 위해 매 선거마다 후보자의 공약, 선거 공보 등을 제출받아 공개합니다. 이에 따라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 및 정당의 10대 정책과 공약을 정책 공약마당에 공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와 정당의 10대 정책 공약을 2월 15일 정책 공약마당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10대 정책 공약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와 정당이 직접 작성해 제출한 것인데요.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책자형 선거 공보는 2월 21일부터, 전당형 선거 공보는 2월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5개 지역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 공보는 2월 26일부터 공개됩니다. 정당과 후보자 10대 공약 등의 공개는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해 정책 선거 문화를 촉진하고 후보자 공약의 편리한 비교를 통해 유권자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 공약마당에 후보자 공약 한눈에 보기 서비스를 통해 유권자가 직접 2명의 후보자의 공약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당 후보자와 유권자 간의 활발한 정책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유권자들도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최근 감염병에 의한 격리자 등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투표소 접근 편의 보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이 공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 격리 유권자는 3월 9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게 됐는데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 격리 유권자는 선거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 공직선거법이 공포되었는데요.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입원 치료, 자가 치료, 시설 치료 중이거나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중인 사람은 선거권 행사를 위한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격리자 등에 한하여 이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일 투표소를 오후 6시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게 됩니다. 다만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인 격리자 등은 보건소로부터 외출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오후 6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들 격리자 등의 선거권 행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편의 제공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감염병에 의한 격리자 등을 거소투표 신고 대상에 추가하고 감염병 관리시설 또는 감염병 의심자 격리시설을 거소투표 신고인 신고기관 시설과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에 포함시켰습니다. 다만 격리자 등이 거소투표 신고 후 거소투표용지 발송 전에 치료가 완료되거나 격리가 해제된 경우 거소투표용지 미발송 대상에 포함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바일과 PC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 온라인 투표 시스템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제한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오는 3월 14일까지 온라인 투표 시스템 서비스 이용을 제한 운영합니다. 이번 온라인 투표 시스템 서비스의 제한 운영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차질 없는 선거 업무 수행을 위해서인데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을 제외하고 공공영역 온라인 투표 서비스 이용기관과 단체는 오는 3월 14일까지 온라인 투표 시스템 서비스의 이용 신청과 선거일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또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는 4월 19일부터 6월 16일까지 제한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온라인 투표 시스템 서비스 제한 운영과 관련해 홈페이지에 서비스 이용 제한을 안내해 이용 불편과 민원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공직선거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선거공학적으로 풀어드리는 선거공략집입니다. 오늘은 무효표와 유효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유권자는 공직선거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할 때는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 한 명의 후보자만 선택해야 합니다.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이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했다면 이 표는 무효표가 되는데요. 그런데 기표한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 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에 묻거나 실수로 투표용지에 인주가 묻었다면 이 표는 무효표가 되는 걸까요? 자신이 행사한 소중한 한 표가 무효표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표가 유효표가 되고 어떤 표가 무효표가 되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유효표와 무효표의 기준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기표가 일부분 표시되었지만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이 명확한 것은 유효표입니다. 다른 후보자란이 인주로 더럽혀지거나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자란 또는 여백 등에 전사된 것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유효표입니다. 한 후보자란에만 2번 이상 기표되거나 후보자란의 접선에 기표되거나 기표란에 기표되고 후보자란 외에 여백에 추가 기표된 것도 유효표입니다.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은 유효표가 되는 거죠. 이번에는 무효표를 알아볼까요? 거소 선상투표를 제외하고 정규의 기표 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투표지는 모두 무효표입니다. 청인이 날인되지 않거나 어느 후보자란에도 기표를 하지 않거나 서로 다른 두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하거나 두 란에 걸쳐서 기표한 건 역시 무효표입니다. 만약 기표한 후 문자나 동그라미, X, 세모 등 무령을 기입했다면 이 표 역시 무효표가 됩니다. 또 기표한 투표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한 경우에도 무효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죠. 이제 유효표와 무효표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아셨나요? 유권자 여러분 모두 자신이 행사한 소중한 한 표가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실수 없이 투표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선거공략 집이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2월 21일부터 6월 3일까지 대한민국 선거 어제와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특별 전시를 합니다. 이번 특별 전시는 사이버 선거역사관 홈페이지와 선거연수원 별관 1층에서 동시에 진행되는데요. 역대 선거와 정당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한 온 오프라인 전시관과 선거를 주제로 체험과 교육 등 실감형 체험 교육관으로 구성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고 선거 참여 분위기를 고조하기 위해 제8회 대한민국 선거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생생한 현장을 담은 사진이나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며 주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제출하면 되는데요. 일반 부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언론 부분은 현직 사진 기자만 참여 가능하며
3월 15일까지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1인당 3작품 이내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최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감염병 예방법상 격리자 등의 선거권 보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질병관리청,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과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확진 격리 유권자 대상 투표소 운영 방향을 결정하고 전국 투개표소의 방역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안내 영상과 예비후보자, 후보자, 회계 책임자를 위한 정치자금 회계 실무 안내 영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와 선거연수원 온라인 교육 포털에 게시했습니다. 선거사무 안내 영상은 총 4편으로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및 위반 행위 예방 단속,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 모금 안내, 선거 여론조사의 이해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치자금 회계 실무 안내 영상은 총 5편으로 정치자금 수입, 지출 처리, 후원회 및 후원금 모금, 회계관리 프로그램 활용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월 15일 전통 민속놀이인 연날리기를 활용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 참여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아름다운 선거를 향해 날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세계 문화유산인 수원화성 창룡문에서 진행됐는데요. 제20대 대통령 선거 참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한국연연맹 회원들이 정책 선거 분위기 조성과 선거 참여 독려 문구가 게재된 연을 직접 날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의도에서 금융정보를 다루는 회사에 다니면서 경제방송 진행도 하고 있는 워킹맘 김수연입니다. 저는 일단 다양한 채널에서 뭐 어려운 금융 관련 데이터나 주식 그리고 원자재 소식을 최대한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해서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사실 이제 코로나19 시기에 훨씬 바빠졌는데요. 아시다시피 동학개미 운동도 일어났었고 뭐 사학개미 투자 열풍도 일어났었고 이렇기 때문인데 사실은 뭐 특히 한국 경제가 작년부터 많이 힘들어져서 투자하시는 그때쯤부터 투자를 시작하신 주린이 분들이 요즘에 많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요즘에 이제 와서 주식 투자 괜히 시작을 했나 후회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또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근데 최대한 이 올바른 정보를 전해드려서 체계적으로 조금이라도 그 개인적인 투자 수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짜 고군분투하면서 진심을 담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는 사실 제가 지난 한 3년 동안에 하루도 안 빠지고 날마다 새벽 3시에 미국 증시 이제 마감이 될 때까지 전체적인 상황 보고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 보고 나서 이제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고려를 해가지고 습관적으로 경제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뭐 너도 나도 사실 이 시장 자체가 상당히 힘든데요. 2022년에는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해외 강대국처럼 개인 투자자들의 개인적인 부가 좀 많이 쌓였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국가적으로 안전한 제도 시스템이 마련이 되고 또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이 금융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교육적인 발판이 마련이 돼서 모두가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부자가 되고 또 성공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오늘 한국 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